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대구의 시민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 땅이지 외국인이 사람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슬람을 반대하는 혐오의 가면을 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돼지 머리를 걸어놓고 막 돼지고기 바비큐를 일종의 증오 범죄. 선량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대구의 시민은 그런데 공포의 대상은 코로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른 혐오와 차별이 대구로 쏟아졌던 겁니다. 편견과 혐오를 받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노골적이고 저렇게 빈약한 논리로 감정을 드러내면서 상대를 모욕하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갑자기 부당하게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는 기분이 어떤 것이구나.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 퀴어 문화축제 현장.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로 퀴어슬람이라는 단어가 생겼거든요. 정말 대구에서 생겼습니다. 한 4년 전에.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라는 가면을 쓰고 편견, 차별, 혐오가 넘실거리고 있는 2024년의 대구에서 내 안에 가진 숨은 가면의 실체를 들여다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복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시작된 지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당신이 가진 보이지 않는 이중성, 혐오, 차별, 편견, 세계의 가면. 대구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세계의 가면 3부작 2편 편견의 감옥. 아이고, 이 진짜 야들이 정치를 하는 게 이게 봐라 이거. 에이? 늘 현행 차면서 뉴스는 계속 쳐다보고 있네 진짜. 선거 때 맨날 찍는 번호도 똑같으면서 아이고야. 아 여기 정치가 사나야. 아죠. 봐라, 내 좀 배고픈데. 에이? 참나. 그래서 뭐요? 어? 밥상이요? 돌아서면 밥밥. 아휴 진짜 보수적인. 아 됐다마. 아유. 아 여기 어디 가는데 지금? 아 밥상 차리러요. 이 대화를 듣고 대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반박의 말이 떠오르나요? 보수의 땅이라 불리는 대구. 대구는 보수적이다?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2024년 9월 28일 대구의 중심가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성소수자들이 평소에 이제 자신을 좀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소수자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담긴 축제. 하지만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올해도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던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대구 반월당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행사 전에 무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대구시와 경찰 그리고 모든 공권력들이 총동원돼서 퀴어 문화축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 나섰거든요. 이러한 예는 지금 어떤 인권 감수성의 수준으로 봤을 때 타도시에서 이 정도로 탄압을 하는 경우는 잘 없죠. 대구 퀴어 문화축제 배진교 위원장의 말입니다. 흡사 독립운동 하는 거 같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퀴어 문화축제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 행정들을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고 또 변해야 되는 지점들을 좀 이렇게 던지는 질문하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단체가 최후의 보루로 지켜야 하는 보수의 성지.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대구 경북에서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어느 때보다 더 큰 배신감과 대구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대구는 이제 정치적인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약간 보수 정당이니까 저렇게 하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냥 인식으로 하나에 남아버린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인식? 그런 게 약간 성격이 급해서 덤벙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대구라서라는 일상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뜻하는 편견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편견, 혐오, 차별은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평소엔 보이지 않게 일상에 미세하게 뿌려져 있던 편견, 혐오, 차별은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뭉쳐져 자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2021년 대구에 대한 편견이 그 실체를 보였습니다. 공포의 대상은 코로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끓어오른 혐오와 차별이 대구로 쏟아졌던 겁니다. 2021년 2월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오고 지역에서만 1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구 코로나라는 명칭과 함께 대구 기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상호 교수입니다. 유독 대구 지역에 환자가 폭증을 해서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전국적인 사람들에게 걱정과 위로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대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이 반송되기도 하고 주문을 취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많은 대구 사람들이 심적인 상처를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숨겨져 있던 혐오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윤하나 박사의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전염병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염 상태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된 혐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이 전염병 사태랑 합쳐지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대상을 혐오하던 구조가 대구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며 타 지역 병원에서 방문 금지 제한 정책이 이어졌고 대구 지역의 KTX를 폐쇄하거나 무정차하자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육주원 교수의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대구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대구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보수성이라든지 어떤 지역성에 대한 이제 그런 불만과 더불어서 함께 표출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비하하는 발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확산되어 갔습니다. 대구대학교 문화예술학부 이정복 교수입니다. 대구를 비하하는 표현 가운데 상당히 오래됐고 꾸준하게 쓰이는 게 고담대구 하는 거죠. 고담대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배트맨 보셨죠?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고담시티라고 하는 그 도시를 대구에 비유를 해서 쓰는 거죠. 대구 이찍, 2번 찍었다, 이찍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아무튼 대구 또 넓게 보면은 대구 경북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대구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대구를 향한 편견과 혐오, 차별은 쉽게 확산되고 공고해져 갔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타고 더욱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온라인은 대구 혐오의 출발지이자 확산지였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내 생각이 혹시 옳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볼 기회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쁜이 아니었구나.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나쁜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더 강화되고 그런 속에서 일종의 집단 극화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 혐오 표현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혐오는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되어 갑니다. 개인은 혐오를 발산하고 다른 이의 동감은 확신이 되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는 이를 증폭시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혐오 발언은 더욱 강화되며 퍼져나갔습니다.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상호 교수입니다. 초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검색에 의해서 접해볼 수 있는 길 이외가 확대되고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정보나 의견들을 쉽게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줬었죠. 사실은 하나의 생각과 유사한 생각, 그런 그룹들, 그것들의 반복적인 어떤 변주들만 가능한 하나의 공명실에서 유사한 소리만 계속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박한우 교수는 온라인 감성과 대구가 가진 이미지의 괴리로 인해 이와 같은 혐오가 더욱 확산되었다 말합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문화가 수직적이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이고 이렇게 된 온라인 공간하고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네티즌들하고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구가 가지고 있는 특히 공격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 대구에 대한 혐오를 불러오는 뿌리에는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은 보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게 지킨다라고 하는 건데 뭘 지키느냐?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관습, 어떤 가치관, 혹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한다. 그런 입장, 그런 삶의 입장,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어요.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부심이 보수입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보수 성향은 정치적으로도 강조되며 대구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의 말입니다. 일관되게 보수 정권을 지지하거나 그걸 떠받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밖에서 볼 때는 대구를 보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때 보수라 하면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많이 연상할 거예요.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입장을 때문에 그 개인이나 그 도시의 이미지가 그냥 결정되는 경향들이 크죠. 지금은 을의 단색으로 받아들여지는 대구는 사실 다채로운 정치의 색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의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구도 1945년 전후로 해서 일제강점기나 그 이후에 쭉 한동안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 1960년 자유당 정권 독재 말기에는 이제 2.28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 직전에 직후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투표를 할 때도 이게 일방적인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이죠.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김상호 교수는 말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화의 여러 운동의 발상지기도 하고 그리고 항일 운동도 여러 가지 국가와 관련된 정말 뼈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독재의 땅인 것처럼 되는데도 우리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또 다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지와 폭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체질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색도 분명히 띄고 있지만 많은 이에게 지금은 보수의 색으로만 떠올려지는 도시 대구. 대구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구는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 달서구에 거의 평생 살았어요. 63년 동안 살았어요. 대구는 군집형 도시예요. 전부 다 모여서 폭 파묻혀 사는 거죠. 그래서 대구는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고 좀 답답한 곳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좀 배타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영남 지방에 있지만 부산보다는 더 좀 배타적 보수성이 있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정당을 짓고 또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또 한 정당을 계속 30년, 40년 정도 지지했으니까 보수화되고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고 대구는 정치로 보든 사회로 보든 경제로 보든 모든 부분에서 고착화된 게 발전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네. 대구에서 살고 있는 다른 지역 출신의 시민들은 대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대구를 표현할 때 보수적이거나 지역 색채가 강한 곳이라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대구로 처음 내려올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서울, 강원도에서 20년 생활하다가 왔지만 사실 아무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은 똑같다는 생각이죠. 그 센 억양 때문에 싸우는 듯한 말투? 그렇지만 그것도 익숙해지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오고 관심을 주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프레임 씌우는 거죠. 특정 대상을 일반화시키고 누군가가 그렇게 조롱하거나 비난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대구에서 나고 자란 대구 사람이 오히려 더 대구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상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갖고 있는 지역적 응집력, 폐쇄성이 좀 대구가 강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을 여기서 못하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여기 아닌 곳에 가서 자기가 여기 살지만 여기 출신이지만 이 지역을 오히려 폐쇄적인 곳으로 확산하고 홍보하는데 홍보가 아니죠. 확산하고 그런 이미지를 굳히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하게 믿고 있는 대구는 보수라는 인식에 대해 뉴스민의 박중엽 기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그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되게 보수적이란 딴 나라 사람 같은 좀 미성적인 사람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혐오야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런 시각들을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고를 정지한 상태에서 그냥 이미 형성된 그런 혐오와 차별을 가면 이런 것들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현재 대구가 가진 보수라는 도시의 이미지는 분명히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홍덕률 전 대구대학교 총장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닫혀 있는 사회다 혹은 보수성이 강한 사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좋다 그러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뭘 따라가지 못하느냐? 다른 세계와 섞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좀 정책적으로 대구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대구 당국이나 대구 시민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는 보수적이다 라는 고정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대구는 정치적인 보수뿐 아니라 성 역할에 있어서도 보수의 색을 띠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이 해마다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성평등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분담 비율인데요. 여전히 대구는 성 역할에 있어서도 보수적입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황동진 박사입니다. 아내가 전적으로 이제 이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라는 비율은 이제 전국 평균보다는 일단 대구 지역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치가 지금 20%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3.4%로 이제 그런 평균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 그러한 이제 성별 고정관념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통계 속에서도 대구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2002년도에는 이 아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이 더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50% 이상씩 정도로 그만큼 이제 전국에서도 높은 수치를 이제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이 이제 조금 급진적인 어떤 변화보다는 조금 느리게 이제 변화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역의 어떤 특성을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변화는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과도기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에 더디다는 의미를 담은 대구는 보수다라는 생각은 달라지기 위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신통남 프로젝트, 신나는 아빠, 통하는 남편, 멋진 남자라는 의미의 남성 교육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4주간의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대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엄기복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역이 좀 보수적인 남성상이 있어서 그것을 바꿔보자는 의도가 있었고요. 보수적이고 좀 가부장적인 문화나 의식들을 이제 좀 더 포용적이고 유연한 문화나 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 남성은 보수적이다 라는 전제에서 이 프로젝트는 출발했습니다. 가족 내 소통, 사회를 향한 인식을 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강의를 진행한 커리어인의 박은미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이 부모님 안에서 그 부모님과 함께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 지역의 뭐 보수적인 부분에 맞게끔 뭔가 이제 의견을 내어서도 안 되고 그냥 이런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구 출신의 참가자 최재영 씨와 김종남 씨의 말입니다. 젊은 친구들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얘기도 떠나서 좀 보수적인 게 많이 강하고요. 현재도 항상 뭐 대구 경북 사투리가 특히 남자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뭐 간결하잖아요. 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들이 저도 딸한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모님 세대라고 생각하면 특히 가정 내에서 성 역할 분담이 명확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세대는 이제 가정과 사회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평등한 관점에서 지향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가진 보수성을 깨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참여했다는 이 두 사람은 대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보수적인 걸 유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말 그대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보다는 조금 열려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보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도시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요즘은 이제 지역 곳곳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편견들이 대구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장벽이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보수적이라는 대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세대에 따라 변하고 사람마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늘 그 자리, 대구는 보수일 것이다 라는 단단한 편견에 갇혀 있진 않습니까? 이 편견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과 도시,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스스로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박한우 교수입니다. 그것은 대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용어들을 만들어냈어요. 뭐 대구에 대한 다른 깍꼬리표들, 혹은 대구에 대한 다른 슬로건들, 혹은 대구를 의미하거나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용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도 희석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대구는 대구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편견, 혐오, 차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육주원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자 차별과 대구 그 당시에 코로나 당시에 대구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 같은 것들을 비교했을 때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토대로 대구 시민들이 실제로 뭐 지속적이고 그렇게 역사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 것인가? 정말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어떤 상황일 것인가를 잠시나마 좀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대구 시민의 어떤 의식이 발전하는 데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수의 증오와 차별을 받는 혐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혐오의 자리에 세워진 자는 차별받고 뜯기고 점여지며 사륙되어 왔습니다. 편견과 혐오, 차별의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혐오의 자리로 내몰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멈추지 않으면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대구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세계의 가면 3부작 2편 편견의 감옥. 기획 최재휘, 데스크 윤창준, 촬영 김복동이, 편집 촬영 VJ 백승봉, 촬영 보조 김민곤 엄태현, 차량 최학렬 이현동, 행정 이란영, 목소리 연기 류강국 조영주, 음악 한세영, 비주얼 타이틀 최규남, 내레이션 배칠수, 글 구성 이은주, 취재 연출의 허문호였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편 차별을 멈출 결심편이 방송됩니다.